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감장 도발 사건에 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회 예결위에 출석시켜야 된다. 정식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당의 강기정 관련 공세는 아마도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당이 이번에 전략을 잘못 구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할 일이 절대 아니고 이낙연 총리가 정말이지 기다렸던 자기에게 사과를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전에 걸려든 것이다. 오히려 이낙연의 이미지만 좋게 만들어주고 정작 이낙연에게 추궁해야 될 것은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착한 소방관 이미지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 강기정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을 국민 앞에 계속 고발할 수 있는 호재를 또 하나 놓쳐버렸다는 것.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비서의 잘못을 왜 총리가 사과하나? 강기정 정무수석은 문재인의 비서입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일반 비서관 전부 다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특별편제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그 대통령의 비서가 저지른 잘못, 국감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게 대든 것, 싸움을 건 것, 그래서 국감과 또는 그 이후에 여야의 의정 운행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입니다. 문재인이 사과를 해야 될 일입니다. 최소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으로는 문재인으로 하여금 강기정을 해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 비서의 잘못을 대통령 비서에 관한 일은 철저하게 대통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총리는 헌법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행정각부가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보좌기구, 대통령의 비서기구입니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가 차관 또는 공무원들, 행정부 각부에서 일어나는 잘못을 사과할 때는 국무총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제 예결위가 파행이 됐고 오늘 예결위가 열릴 때 종합질이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출석을 하는데 저는 이낙연 총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나한테 사과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내가 또 문재인 정권의 소방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인, 예의범절이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때 있다. 라는 계산을 이낙연 총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이낙연 총리의 답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이미 깊이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지만 당사자는 강기정 수석입니다. 저의 생각을 하문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나에게 생각을 물어봤고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답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회에 정부 사람들이 와서 임하다 보면 답답하고 화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된 미리 준비된 사과. 이낙연 총리는 한국 땅에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또 커다란 점수를 하나 기록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구나. 그런 이낙연의 마음을 알고 한국 땅이 이낙연 총리에게는 강기정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됐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사과도 응하지 않으면 계속 강기정의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강기정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노영민이 사과하거나 문재인이 사과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오만을 상징하는 이 정권의 국민에 대한 국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을 해서 강기정 수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저질렀던 각종 폭력 사건,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폭행하고 국회의 방호원, 경비원을 폭행하고 그래서 벌금형을 받고 이런 것까지 싸그리 뭉뚱그려서 이 나라 대통령의 정무수석의 자질이 이 정도라는 것을 계속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에 명기한 대로 이낙연은 정작 자신이 사과를 해야 되는 일종의 자신의 커다란 책임, 이런 것은 슬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저런 식으로 착한 소방수 득점만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이낙연의 직접적인 책임입니다. 그런 조국이 사퇴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 때 온갖 이상한 언행을 했던 것은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슬쩍,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민노총의 끔찍한 폭력이라든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원전 생태계를 줄이는 이런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에게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는 문제에 관한 사과, 이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일본에 가서 일왕 즉위식 축하 사절로 가서 아베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아베를 만나서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뒤치다꺼리하고 해결하고 사태를 완화시키는 착한 소방수의 이미지 역할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 현장에 가서 뭐 수첩에 깨알같이 적고 그것을 국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일부러 언론에 슬쩍 홍보용으로 흘리고 그것을 또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번에 이낙연의 사과도 언론이 사이다 같은 사과라고 이런 식으로 또 크게 또 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얘기한, 제가 주광덕 의원은 지난번에 조국 인사청문회 때 매우 치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 이 순발력과 기동력으로 많은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이낙연 칭송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다. 정당은 다르지만 저보다 훨씬 높은 경륜과 정치적 식견을 가진 정치 선배로서 오늘도 역시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주 스마트하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야당인 저에게 감동을 줬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장면. 저는 이것은 조금 번지수가 잘못된 지나친 칭송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